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오펀 천사의 비밀의 실사판으로 불리며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사건. 호러 영화보다 더 공포스러운 것은 현실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만들었던 나탈리아 그레이스 입양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영화 속 악몽이 현실에서 재현된 듯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2년 2월 마이클과 크리스틴 바넷 부부는 2년 전 입양한 딸 나탈리아 그레이스의 출생 연도를 2003년에서 1989년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바넷 부부는 나탈리아가 어린아이인 줄 알고 입양했는데 살면서 지켜보니 신체적으로 성숙한 성인 여성이었다며 실제 나이에 맞게 출생연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사실 나탈리아는 정확한 출생일을 확인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고아 소녀였습니다. 2003년경 한 통의 짧은 편지와 함께 고아원 앞에 버려진 채 발견됐죠. 장애가 있는 딸을 낳았는데 도저히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부디 돈 많은 집안에 입양 보내주세요. 이후 나탈리아는 고아원에서 몇 년간 지내다가 서류상으로 5세가 되던 2008년경 미국 뉴햄프셔의 디안과 게리 시콘의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다시 시설로 돌려 보내졌는데요. 파양 사유는 불량 행동이었죠. 시콘의 부부는 나탈리아가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어딘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설 관계자들은 체구가 작고 성격이 순한 나탈리아를 마치 위험 인물처럼 몰아가는 부부의 말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하는 수 없이 파양 요청을 받아들였죠. 보호시설로 돌아간 나탈리아는 다시 7세가 되던 2010년 드디어 꿈에 그리던 새 가족을 만났습니다. 크리스틴과 마이클 바넷 부부가 나탈리아를 입양하고 싶다고 나선 것인데요. 과학자이자 교육자인 바넷 부부는 슬아의 새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특히 첫째 아들 제이콥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장애가 있는 아들을 키우면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장애 아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 명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크길 바라는 마음으로 외소증을 앓고 있던 나탈리아의 입양을 결정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부부의 결심은 나탈리아를 입양한 지 몇 달 만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양 전 시설에서 만난 나탈리아는 마치 무해한 천사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천사의 탈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나탈리아는 마치 우리 부부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무시했습니다. 입양 아동들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새 가정의 적응 시간을 거치는데 이 기간 동안 이상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자다가 일어나 보니 나탈리아가 침대 끝에 무표정한 얼굴로 시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공포는 말로 형언할 수 없어요. 부부의 말에 따르면 나탈리아는 아무 말 없이 칼을 쥐고 서 있다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이 장면은 부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단순히 아이의 장난으로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위협적인 상황이었죠. 사실 크리스틴은 입양 직후부터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탈리아는 또래의 어린아이답지 않게 남의 도움 없이 혼자 목욕하는 걸 즐겼고 자신의 벗은 몸을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크리스틴은 나탈리아가 남들과 다른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틴이 목욕 중인 나탈리아에게 수건을 전해주러 들어갔다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나탈리아의 주요 부위에 성인처럼 털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어린아이 옷을 입고 있어서 몰랐지만 전체적으로 성인 여성처럼 성숙해 보이는 신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외소증 증상 중 하나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나탈리아를 입양한 뒤부터 서랍 속에 정리해둔 생리대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하자 나탈리아가 이미 월경을 시작한 것이 아닐까 의심하게 되었죠. 남편인 마이클도 이쯤부터 집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고 회상합니다. 아이들이 집안 곳곳에 뿌려져 있는 압정을 밟고 크게 다치거나 아이들 방에서 죽은 쥐가 발견되는 등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았죠. 특히 자폐하였던 큰아들 제이콥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주 다쳤고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든 일이 입양한 뒤에 벌어졌기에 부부는 나탈리아가 평범한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의심이 차차 확신이 되어갈 무렵 또 한 번 아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크리스틴이 정원을 손질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탈리아가 나타나 전기울타리 방향으로 밀어 넘어뜨린 것이죠. 다행히 전기울타리 전원을 미리 차단해둔 상태라 가벼운 철과상만 입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부부는 나탈리아가 반사회적인 성향의 사이코패스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적응기고 외소증이고 자시고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아이라면 또 모를까 위험한 곳을 향해 밀었다는 건 확실히 악의가 있어 보였으니까요. 나탈리아는 7살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미 성인 여성의 지성과 신체를 가진 어른이었으며 호시탐탐 우리 가족의 목숨을 노리는 예비 살인마였다. 바넷 부부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먼저 어린아이의 가면부터 벗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탈리아의 실제 나이를 밝히기 위해 여러 전문기관의 의학적 검사를 수차례 의뢰하고 심리평가도 진행했죠. 부부는 검사 자료를 토대로 2000
2012년 2월 나탈리아의 출생 연도를 2003년에서 1989년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인디애나주 법원은 단 11일 만에 별도의 심리도 없이 부부의 청원을 받아들였고 2012년 6월부로 나탈리아의 법정 나이는 8세에서 22세로 조정되었죠. 법적으로 성인이 되면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자 바넷 부부는 나탈리아를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나탈리아가 혼자 살 아파트를 구한 뒤 장애인 지원금 신청을 하고 월세와 생활비를 혼자 감당할 수 있게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뒤 2013년경 캐나다로 떠나버렸죠. 그런데 바넷 부부가 떠나고 5년 뒤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검찰은 2019년 9월 바넷 부부를 나탈리아 그레이스에 대한 방임 및 유기 혐의로 기소했죠. 검찰은 나탈리아가 어린아이이며 바넷 부부가 입양한 자녀를 일방적으로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넷 부부는 캐나다로 간 뒤 이미 이혼한 상태였는데요. 사건이 공표되자 둘은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변호하고 나섰습니다.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나탈리아의 소름 끼치는 행동들을 상세히 증언하며 자신들은 사기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죠. 부부의 말만 들으면 나탈리아는 어린아이를 사칭해 부부와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한 위험인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넷 부부가 입양한 뒤부터 이 인터뷰를 했을 시점까지 그 누구도 이 이야기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기에 바넷 부부의 이야기가 사실인 것처럼 다루어졌는데 2019년 11월 판세가 아예 뒤집히죠. 나탈리아 본인이 유명 토크쇼에 출연했거든요. 나는 어른이 아니에요. 양부모님들이 말한 내용은 전부 영화 오펀을 베낀 거예요. 칼을 들고 침대 끝에 서 있는 장면까지 모두 영화 속 설정을 그대로 따라한 거짓말이라고요. 나는 가족들을 해친 적도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어요. 방송에서 나탈리아는 양부모가 영화 오펀을 보고 난 뒤 갑자기 자신을 살인귀로 몰아가기 시작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실제로 크리스틴이 처음 언론에 나와 했던 이야기들에는 영화와 겹치는 요소들이 많았죠. 여론은 나탈리아는 무고한 어린아이이며 부부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닐까 의심하는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넷 부부를 향해 날선 비난이 쏟아졌지만 실제 판결에까지 영향을 주진 못했죠. 2022년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입양한 딸 나탈리아 그레이스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바넷 부부가 계단조차 제대로 오르내리지 못하는 장애 아동을 2층 아파트에 혼자 두고 휠체어나 보행기 없이 방치했다고 강조했지만 배심원들은 나탈리아가 법적으로 성인으로 간주된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죠. 크리스틴의 재판을 앞두고도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재판을 불과 3주 남겨둔 2023년 초반 크리스틴에 대한 모든 혐의를 철회했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재판은 두 명의 아동을 방치했냐 안 했냐에 대한 재판이지 나탈리아가 성인이냐 아이냐에 대한 재판이 아니죠. 2023년에 실시된 의료 검사와 유전자 분석 결과 나탈리아의 실제 나이는 바넷 부부에게 입양된 2010년 당시 약 8세 즉 어린아이가 맞다고 판명났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했던 2013년에는 10세 전후였던 것으로 확인됐죠. 결국 나탈리아의 출생 연도는 2003년으로 복원되었으며 현재는 자신과 같은 외소증 장애를 가진 부부에게 입양돼 뒤늦게나마 평범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반전이 있었던 나탈리아 그레이스 입양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